작년에도 엄청 늘 뻔했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줄였습니다. 1가구 1주택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줄여서 대략 한 2% 정도 수준에 맞춰놨는데 올해도 자연스럽게 늘게 돼 있었고 집값은 오르니까요. 집값이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래저래 줄이려고 노력은 했으나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안이 뭐였냐면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올해만 3억 정도 높여주자. 그래서 지금 11억인데 14억으로 높여주자라고 했던 정부 여당의 안, 요걸 야당이 거부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죠. 그게 만약에 통과됐다면 확 줄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8%, 서울의 경우에는 특히 서울에 집중되니까 집 가진 가구에 5가구 중에 1가구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나이대도 보니까 크게 낮아졌는데 그건 서울에서 무리해서 집 산 사람들의 경우도 종부세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좀 가격이 높아진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렇죠. 부담이 좀 오르니까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세 미만의 이제 어린 분들도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하긴 최근 몇 년간 증여들 많이 했으니까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었겠군요. 자, 종부세는 대화로 논란의 세금입니다. 저희들도 늘 원탄희 기자들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만 결론을 내리기엔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자 여러분들은 종부세 이혼도 안 되는 기자들이지만 내시는 분들 걱정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실거주 1주택자까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경우 소득 없는 은퇴자들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중과세에 대한 불만도 있고 과도한 세부담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논리들이 나와요. 공감하십니까? 실제 이제 얼마나 이제 부담이 늘어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가 180만 원 정도에서 225만 원으로 늘었다 하면은 이제 가구당 거의 이제 40만 원 이상씩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저는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확실히 부담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갑자기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돈을 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아직 팔거나 주택을 옮겨가지고 어떤 차익을 번 게 아닌데 세금만 더 내는 재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네, 분명히 이제 부담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과연 음마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 정도를 부담으로 느끼실 만한 분들이 음마아파트를 보유하실까라는 데는 의문이 있죠. 그래서 그런 지적이 나오면 늘 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되는데 이런 지적도 하세요.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이 주요 선진국들 보면 부동산 관련 비용이 비싼 도심에서 대개 외곽으로 이사를 하는데 우리는 꼭 하지 말고 부동산을 지켜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반론도 제기하는데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그 반론 종부세가 이렇게 오르거나 혹은 대상이 확대된 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 중에서 아까 서재희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퇴자에 대한 공감은 많은 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과세 이연 제도라는 것이 뭐 이제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셔서 은퇴하셔서 소득이 없으신 것이 증빙이 되신다면 뭐 이 집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뭐 그 은퇴 이후에 쭉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뭐 이연할 수 있다거나 이런 제도들이 뭐 준비가 좀 더 촘촘하게 준비가 돼야겠지만 뭐 그런 차원에서 준비는 필요할 것이고 다만 이 종부세라는 것의 성격을 기본 도입 취지 2006년에 아니면 그때 도입됐던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부유세였습니다. 부유세를 왜 그 부동산에만 부과하냐 뭐 금융소득도 있으면 부유세 부과하고 그랬다면 논란이 없겠죠. 근데 이거 지금 부동산 자산에만 부유하는
부유세는 무엇이 된 것이냐, 이런 종류의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에서도 2% 안에 묶어놓으려고 했던 건 이게 정치 공학적인 계산도 있지만 이 부유세라는 성격을 잃지 않게 만들려는 노력도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종부세라는 것이 설계되어 있는 그 세팅 자체가 재산세와 매우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는 종류의 부유세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늘고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부과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꾸준히 기준을 높여주는 작업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이 되버린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 30년 전에 도입했더라면 그때는 1억 넘는 주택에는 다 부과했을 텐데, 그러면 30년이 지난 지금의 시선으로 1억 넘는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한다. 이것이 부유세냐? 이건 앞으로 3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의 시선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부유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세와 관련해서 종부세가 부유세의 성격을 유지하려면 계속 유연하게 바꿔줘야 된다는 일종의 절충적인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7910번님도 폐지는 안 되고 공시지가 오를 때는 오른 만큼, 내려갔을 때는 내리는 만큼 종부세를 움직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해주셨는데, 반면에 여전히 종부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있죠. 조건님이 종부세 부담이 된다면 팔고 자신의 예산에 맞는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이게 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가요? 해주셨는데, 이게 그 부동산 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세금 차원에서 접근하면 아까 서영문 기자가 말씀하신 게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지만 이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키우는 것이 결국은 이제 실제 소득을 버는 입장에서 은퇴를 했을 때 과연 그 지역에서 그 비싼 집을 계속 이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그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도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도심에 비싼 집을 그 세금 부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살게 해야 된다라는 의도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빠져나가고, 그러면 신규 좀 더 젊은 그 세금 부담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시의 어떤 흐름이나 활력을 이제 유지시켜야 된다. 이런 수단으로도 사용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일견 이제 설득력 있지만,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 그 살아온 곳에서 사는 게 굉장히 편하고 그게 희망이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욕구 또한 이제 일방적으로 무시될 수는 없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부세를 둘러싼 그 여론이 심하게 대립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언론들도 이걸 상당히 과장하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오늘 어느 신문 보니까 국민소득 13% 오르고 주택가격이 37% 오르는 동안에 종부세는 1000% 폭등했다. 세금 폭탄이라는 얘기죠. 근데 1000%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숫자긴 한데 10배고 2만원이 20만원이 되면 이렇게 되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과장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또 여전히 이 종부세에 손대는 걸 거부하는 측에서는 부자 감세다, 왜 다 주택자 부자들을 세금에 그렇게 신경 써서 이걸 줄여주려고 애써야 되느냐, 그런 여론을 또 조성하느냐 하는 입장들도 맞서고 있는데, 결국은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이 통과되지 않은 것도 정부 여당 안을 또 밀어붙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 종부세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정체성을 가졌던 정당 입장에서 거부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 글쎄 부유세 취지를 유지하는 게 절충 아닌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이게 부유세죠. 앞으로도 부유세로 기능할 것이고 이 제도를 없애긴 어려울 겁니다. 다만 2%라고, 작년에는 2%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이 범위를 줄여줄 수 있는 종류의 조치에는 거의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정부 여당이 알아서 굉장히 많이 줄이긴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금액 자체는 작년보다 1인당으로 보면 다 떨어졌습니다. 줄었습니다.
가질 수 없는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불로소득을 거두는 분이 너무 많고 그 불로소득의 대열에 모두들 뛰어들지 못해서 안다라는 사회 분위기, 굉장히 비정상적인 분위기 아닙니까? 집값이 오르니 집을 빨리 사야 되고 어쨌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야 되고 이런 그 이해할 수 없는 분위기가 너무 커지니 이게 사회 불안의 요소가 되니 집권하는 당이 이걸 찍어 누르기 위해서 특별한 부유세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걸 더 강화했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이 사실 때문에 생겼던 이 세금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오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만드는 게 그동안 쭉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여론이 좀 잠잠해질 수도 있었는데 지금 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 또 그 초고가 주택 보유자로 한정지어서 보면 46억 원짜리 집이다 하면 작년에 한 3,300만 원을 내다가 올해는 이제 1,795원으로 많이 이제 줄어드는 그렇죠. 네네. 기본공제 때문에 이제 중간층에서는 어떤 하락의 효과를 덜 받지만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